하겠다고 한 일을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을 때조차 해보는 것, 그것이 성공이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제가 좋아하는 저자 중에 한 명이죠. 게리 비숍의 내 인생 구하기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2023년 올해 남은 2달 한번 시작해 보시죠. 저자는 말합니다. 내 목표는 딱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바로 당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고요. 제 채널을 여러분의 의지로 구독해서 이렇게 이른 아침 그리고 하루 중에 시간을 내어 굳이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이 계시죠. 그 중에 단 한 분의 인생이 변한다고 생각하면 진심으로 저는 설레는 마음이 들어서 밤에 잠이 잘 안 올 정도니까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하는 메시지를 정말 잘 들어주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하겠다고 마음먹은 그 일을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은 날조차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 볼게요. 모든 건 여러분 탓이에요. 그런데 모든 정답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인생이 왜 이렇지? 분명히 썩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인생 곳곳에 숨어 들어있죠. 여러분이 그 어떤 노력을 하든 인생의 특정 어떤 영역에서는 불가피함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다시 돌아오는 몸무게, 정말 애써서 기를 쓰고 모아놔도 다시 줄어드는 통장 잔고, 각종 빚, 인간관계, 우리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제대로 된 변화, 눈에 띄는 변화를 확 이루기가 이렇게나 힘들지? 그게 정말 가능하긴 한가? 나라서 못하는 건가? 분명히 돈을 못 버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원하는 수준의 그 부를 이루기가 참 어려워 보이고요. 살 빼는 방법을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도대체 왜 그 목표 몸무게를 잠깐 찍고 바로 다시 살 빼기 전으로 돌아가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잘 되다가 망했다가 다시 잘 되다가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출발했던 그 자리로 되돌아오면 진짜 그것만큼 허탈한 게 없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어딘가를 향해 막 걷고 뛰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또 걷고 뛰고 이렇게 막 갔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원래 처음 출발했던 곳에 서 있다면 진짜 허탈한 걸 넘어 사람이 미칩니다. 이때 보통 여러분은 스스로에 대해 또 이렇게 말을 하실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러냐. 계속해서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걸 아는데도 뭘 어떻게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감도 안 오고 방법도 잘 모르겠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사람이 무력해지는 거거든요. 네, 압니다. 제가 보는 댓글만 해도 저번 주엔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웅크리고만 있었다. 오늘 다시 힘을 낸다. 이런 댓글 정말 많이 써주시거든요. 네, 여러분, 사실은요. 여러분은 정말 수백만 가지의 소소하고 정밀한 방법으로 여러분 삶을 스스로 방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내가 내 스스로를 방해하는 자기 방해를 일삼으며 살아가요. 그게 이제 원하는 걸 손에 넣으려고 정말 끊임없이 애쓰는데 자꾸 빠져나가는 느낌으로 느껴지는 거고요. 투자, 영업, 사업, 직장 내 커리어, 다이어트 전부 다 이제 빛이 보이는 듯 하다가도 금세 제자리로 옵니다. 마치 나 자신이라는 뭔가 거대한 덫에 갇혀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걸 설계하고 만들어낸 설계자이자 이 거대한 덫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도 전부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기 방해에 진짜 악랄한 특성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어떤 돌파구에 가까워졌을 때마다 나타납니다. 그게 실현될 지점에 여러분이 거의 다 왔을 때 불운이나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게 해서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여러분을 좌절시키죠. 네, 그래서 여러분은 다시 그냥 지금까지 해온 가능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그 생활로 돌아가게 되는 거고요. 그냥 항상 여러분 눈에 확실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 영역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럴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저자는 아주 정확히
구체적으로 이 이유를 알려주는데요. 인간은 늘 바라던 무언가를 이룬 이후의 삶을 생각하는 대신에 그냥 목표까지 한번 가보는 것에 훨씬 몰두한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목표를 이룬 뒤에 삶을 살아가며 얻는 보상들보다 일단 그 목표를 이루러 가는 그 자체에 훨씬 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를 이룬 이후에 이제 저 상태에서 행복하게 잘 살면 될 것 같은데 꼭 스스로 이상한 행동을 자처해서 다시 자기 파괴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자기 스스로도 모르게 목표를 이루기까지의 그 투쟁을 매일 치르기 위해 다시 내 세팅값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수순을 밟는 겁니다. 누가요? 여러분 자신이요. 아니, 정확히는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 목표가 가령 100억 자산가가 되는 거라면요,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진심으로 100억을 만든 이후의 그 삶에 대해 진심으로 여러분 것이라 생각하고 그걸 계획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건 생각 못하고 그저 100억을 만들기 위한 그 과정에 집중해서 여러분을 방해하면서 이 과정만 계속 되풀이하도록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셔야 해요. 굳이 필요 없는데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뭔가를 만들어내서 할 일을 만들고 그 과정이 짜릿하다고 느끼게 만들어서 목표로 가는 그 과정 자체만 계속 하고 싶게 만들고 이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자는 말합니다. 행복해지기를 바라며 평생을 보낸다면 바로 그것 때문에 당신은 끊임없이 불행한 상태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 네, 우리는 이 투쟁의 과정 끝에 얻어내는 상상해왔던 완벽한 해피엔딩, 그날의 그 영광에 도달하려고 애쓰며 살아가잖아요. 네,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해피엔딩, 우리가 악순환을 계속 되풀이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날의 영광, 그 이후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요. 그러면 이제 그날의 영광을 계속 되풀이하기 위한 무한 굴레에 빠지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그래서 더 긴 시나리오를 써야 합니다. 언젠가 저의 친한 지인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이제 책도 나오고 여기저기 출연도 많이 잡혔네. 그때가 엄청 기대되지 않아? 네, 정말로 솔직히 저는 기대되지 않습니다. 기대를 하면요, 저는 그날의 영광에 빠져서 또 일정 수준의 영역에 머물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인생의 시나리오는 훨씬 길고 그 과정에서 책을 쓰고 어딘가에 출연하는 것, 그러니까 그냥 이건 너무 당연한 것, 당연한 하나의 과정, 당연히 거쳐가야 할 풍경인 거죠. 제가 지금도 매일 생생히 보는 저의 인생 시나리오는 훨씬 길고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보세요. 잠시 심호흡을 하고 두 가지 질문을 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기로 한 그 일 왜 하나요? 뭔가 다른 사람에게 내놓을 것 같은 뻔한 대답 말고 더 깊이 들어가 보는 겁니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현실과 여러분이 바라는 상상, 그 사이에는 생각이 들어가야 합니다. 계속 이대로 살면 나는 어디로 갈 것 같은지, 정말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 같은지 답하기 힘든 질문이 맞습니다. 그래서 상상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까지 상상할 수가 있으신가요? 얼마나 더 멀리, 더 넓게 여러분 인생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파고 들어가야 순간순간 계속 찾아오는 자기 방해의 덫에서 벗어날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바라는 건 정말 반짝 100억 한번 찍어본 영광이 아니잖아요. 잠깐 며칠 동안 어떤 중요한 일이 있었거나 바디 프로필을 찍어야 한다거나 건강검진을 앞두고 있었거나 그런 이유로 몸무게를 줄이고 당 수치를 낮춘 여러분이 원하는 거, 그 잠깐 동안의 영광이 아니잖아요. 그것들은 그저 여러분의 긴 인생 시나리오에서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이 과정이 왜 필요하고 여러분한테 그게 왜 당연한지를 여러분 상상으로 그릴 수 있어야 해요. 이건 하면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돈 한 푼 들지 않고요, 시간도 정말 하루 중 잠깐이면 됩니다. 체력 소모도 없고요, 스트레스도 받지 않아요. 오히려 하지 않는 게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손해고 낭비인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나오죠. 그것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파이어족이 되고 싶다는 목표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의 목표는요, 나는 얼마의 자산을 모아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파이어족이 된다. 거의 대부분 이렇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파이어족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간다. 이게 진짜 중요하고 이 목표가
존재하는 이유, 그러니까 목적이죠. 이게 필요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뭘 의미하냐면요, 너무나 많은 직장인들이 목표도 없고 꿈도 없이 그냥 이번 주 왜 이렇게 늦게 가냐, 아직도 수요일이야? 라면서 그냥 한숨만 쉬면서 살아가거든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요, 목표가 취직이었으니까, 목표가 그 직장에 들어가는 거, 거기까지였어서 그래요. 그 이유를 생각을 안 해보고 못 해본 거죠. 네, 여러분의 목표는 또 다른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언가를 쫓으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막 미니 성적표에 연연해서 살아가지 마시라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말하는 성공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그게 5분 후가 되었든 5년 후가 되었든 그 무언가는 당연히 미래 어느 시점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쫓는 행복이나 기쁨, 만족은 그곳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최면에 걸린 듯 꽤나 오랜 시간, 오랜 세월 지금 쫓고 있는 그 목표를 막 따라갔는데 도착해보면 정말 순간 반짝 짜릿한 그 이후엔 공허함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상으로 이미 본 적이 없어요. 뭘요? 그냥 아무것도 본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공허함을 못 참고 그 순간 반짝 짜릿한 거, 그걸 느끼려고 잠재의식이 여러분의 상태값을 다시 원래로 계속 돌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상태를 끝내고 싶다면 확고한 결심이 필요해요. 정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더는 계속할 수 없다는 그 생각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단단히 심어줘야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에 비로소 끼어들 때입니다. 표류를 끝내야겠죠. 네, 사람들은 살아있는 대화에 불과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면의 대화든 입으로 뱉는 대화든 대화가 몸을 입은 것이 곧 사람이라고 저자는 말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안의 공허함은 곧바로 이 대화들로 채워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하는 말 그 자체인 거예요. 인생은 그냥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집에서 어떻게 태어났든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든 그 인생을 무슨 말로 뭐라고 부를지 이건 100% 여러분 마음이잖아요. 네, 여러분은 스스로 이름 붙인 바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네, 여러분, 속마음이라고 하죠. 내면에서 막 아무 때나 툭툭 나오는 말들을 들으면 어떤 기분, 감정이 들잖아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 내면의 말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굳이 알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진짜 내가 꼭 해낸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라고 말하면서 그 목표가 진짜 가능한가, 혹은 내가 진짜 바라는 게 맞나 하는 아주 작은 그 목소리를 외면한다는 거죠. 못 들은 척합니다. 그럴 게 아니라 도대체 내가 왜 나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는지 파헤쳐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모른 척하는 건 죽은 바퀴벌레를 그냥 발로 툭 차서 소파 밑으로 넣어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지 말고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끼어들어야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어떤 게 마음에 걸리는데, 왜 나는 그걸 한다고 하면서 지금 뭔가 쫄아있지? 찝찝한 이 기분의 원인이 뭔데? 이렇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끼어들어서 낱낱이 파고 들어보세요. 이게 바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자기 스스로와 대화하는 것, 그리고 이 대화는 진짜로 다른 사람이랑 대화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티키타카 하면서 대화하는 겁니다. 이게 좀 웃기고 낯설고 민망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 실제로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하고 나중에 몇 년 뒤에 보면 진짜 완전히 다르게 살아갑니다. 왜냐고요? 내 스스로와 하는 이 내면의 대화가 이게 마인드셋이거든요. 이게 마인드셋의 출발이니까 그래요. 출발을 해야 어디든 도착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오늘의 월요일이 예전이랑 별반 다를 바 없이 느껴지신다면 어제 저녁에 여러분이 내일의 나도 똑같을 거다 라고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측들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쳇바퀴 삶 사는 거고요. 네, 우리는 보통 무언가를 예측하고 결론을 냅니다. 이게 원시 시대에 살던 인간을 살아남게 했죠. 그런데 본능이라는 이유만으로, 뭐 인간의 본능이라니까 어쩔 수 없지, 그냥 계속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놈의 예측 때문에 여러분이 할 수 있었지만 하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는, 그러니까 사람은 진짜 재밌고 어렵고 막 그렇죠.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삶을 원하는데 거기에 만족 못하고 또 모험을 원하고 짜릿함을 추구하잖아요. 인간은
이런 것들이 다 교차하는 그 지점에 존재합니다. 삶을 예측해서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으면서도 더 나은 삶, 더 많은 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의 갈증을 느끼니까요. 그런데 이제 리스크가 있는 판단을 최소화하고 실패, 진짜 변화하게 되면 나타날 혼란과 불확실성, 고통을 억누르고 싶어 하니까 결국 이렇게 안전이 늘 이깁니다. 그래서 계속 되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삶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퉁쳐서 말하는 삶을 인수분해한 일종의 적나라한 모습이에요. 네, 우리는 이 사실을 이렇게 명확하게 인식하지 않으니까 자기 방해라는 덫에 계속 걸리고 결국 내 인생은 왜 이러냐 라고 생각만 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삶이고 사는 게 다 이렇다. 인생 참 어렵다. 이러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쳇바퀴 같은 굴레를 진심으로 끝내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고 싶다면 여러분이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짜릿하고 짧은 영광을 되풀이하는 그런 수준의 결심이 아니라요. 내 인생 시나리오를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직면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잠재의식을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 한 번 더 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을 진짜 바꾸려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것들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만 먹으신다면 여러분은 진짜로 하기 싫은 날에도 여러분이 해야 할 것들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